혹시 좀비가 등장하는 영화를 보면서 이런 생각해 본 적 없으신가요? 만약 실제로 좀비 바이러스가 창궐해서 나와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좀비를 죽여야만 한다면 이런 행동이 살인은 아닐까? 좀비를 죽이는 것이 살인이냐 아니냐를 따져보기 위해서 가장 먼저 생각해볼 문제는 좀비가 살아있는 사람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좀비는 여러가지 다른 이름으로도 불립니다. 시체라는 의미의 corpse, 되살아난 시체를 일컫는 undead, 죽었는데도 움직인다는 의미의 walking dead로도 불리는데요. 이런 단어들이 내포하는 기본적인 개념은 단지 움직이고 있을 뿐 그 실체는 이미 죽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1968년 조지 로메로 감독의 살아있는 시체들의 밤을 비롯한 고전적인 좀비 영화들에서 좀비들은 말 그대로 이미 죽었던 사람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시체들입니다. 이들은 모두 의학적, 법적 절차에 의해 사망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이들을 죽이는 건 살인이 아닌 형법 161조의 사체 손괴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I got this, Cliff. 하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좀비의 개념도 계속 달라지고 있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혹은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죽었던 사람들이 다시 움직인다는 개념에서 이제는 바이러스에 의한 일종의 감염병의 개념으로 바뀌고 있는데요. 바이러스성 좀비의 시초를 할 수 있는 2002년 레지던트 이블에서는 T 바이러스에 의해 좀비가 시작됩니다. 이 바이러스는 사람이 죽은 후에도 일정 시간 동안 생명 활동이 유지된다는 것에서 착안된 바이러스입니다. Even in death, the human body still remains active. Hair and fingernails continue to grow. New cells are produced, and the brain itself holds a small electrical charge that takes months to dissipate. T바이러스가 이런 미세한 생명 활동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면서 육체를 소생시키는 개념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결국 레지던트 이블에 등장하는 좀비들은 기본적인 생명 유지 활동이 지속되고 있는 상태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법적으로 사망을 정의하는 기준입니다. Time of death, 7:23 p.m. 사망을 정의하는 데는 여러 다른 견해와 방법이 있지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개념은 3징후설로 불리는 의학적인 학설입니다. 심폐기능의 정지, 폐기능의 정지, 그리고 뇌기능의 정지인데요. 일반적으로 환자의 사망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눈꺼풀을 젖히고 전등을 비춰서 동공 반사 여부로 뇌기능 정지를 확인합니다. 경동맥을 짚어보고 맥박의 여부를 확인해서 심장 기능의 정지를 확인하고 가슴에 청진기를 대고 호흡이 이루어지는지 확인함으로써 폐기능 정지를 확인합니다. 만약 T바이러스가 좀비들의 신체 기능, 특히 심장, 호흡, 뇌 기능을 일정 수준 유지하고 있다면 좀비들은 법에서 정의하는 사망으로 볼 수 없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좀비 영화들에서는 이런 구분이 점점 더 모호해집니다. 2007년 나는 전설이다에서는 좀비들에게도 호흡과 심장 박동의 징후가 뚜렷이 나타납니다. Core temperature 106 Fahrenheit, pulse 200 BPM, respiration elevated, PaO2 300% of normal. 월드워 Z, 부산행, 살아있다를 비롯한 대부분의 영화에서 사람이 좀비로 변하는 속도가 급격히 빨라지면서 이 과정에서 확실한 사망의 징후를 발견하는 건 더욱 어렵게 되었습니다. 즉 현대의 좀비는 사람의 생명 활동이 일정 수준 유지되면서 특정한 신체 상태와 행동을 나타내는 감염자의 개념으로 바뀌게 되었는데요. 특히 넷플릭스 시리즈 지우학에서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이후에도 정상인과 똑같은 양상을 나타내는 무증상 감염자까지 등장하면서 좀비라는 존재가 죽음 이후에 나타나는 징후가 아닌 일종의 질병의 형태임을 명확히 해주고 있습니다. 뭐야 저게? 무증상 감염자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좀비의 개념이 움직이는 시체에서 질병의 형태로 바뀌어가는 이유 자체가 오늘의 주제와 같은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좀비가 단순히 움직이는 시체가 아니라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일말의 가능성이 있는 순간 주인공들도 이를 지켜보는 관객들도 자신이 살기 위해 타인을 죽여야만 한다는 도덕적 갈등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죠.
현대 좀비 장르에서 좀비가 이미 사망한 존재가 아니라고 가정한다면 이들을 죽이는 행위 역시 충분히 살인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법에는 위법성 조각 사유라는 것이 있습니다. 범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위법성을 배제해서 범죄를 성립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일정한 사유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살인을 한 경우 바로 정당방위죠. 형법 제21조 1항에 따르면 정당방위는 현재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개념뿐만 아니라 단어 자체도 너무 어렵게만 들리는데요. 사실 정당방위는 상당히 까다로운 조건으로 성립되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정당방위다 아니다를 정의하는 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 같은 평범한 사람도 정당방위의 개념을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예가 하나 있었는데요. 예전에 스브스 뉴스에서 정당방위에 대해 기술한 변호사의 답변이었습니다. 상대방이 칼을 가지고 위협하는 상황에서도 손을 쳐서 칼을 떨어뜨리는 정도가 정당방위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즉, 그 칼을 뺏어서 상대방을 난도질하거나 죽이는 행위는 정당방위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보시는 장면은 레지던트 이블의 한 장면입니다. 좀비가 주인공 레인의 손을 몹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레인과 동료는 권총과 자동소총으로 무차별 발포를 합니다. 아까 보신 변호사의 답변을 토대로 한다면 좀비가 달려들어서 신체의 일부를 상해하려고 할 때 좀비를 밀쳐내거나 더 이상 접근할 수 없게 하는 무력행위 정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는 수준이지, 무차별로 총기를 난사하는 것은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더불어서 정당방위를 구성하는 기본 요건 중에서 침해의 현재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상대방으로부터 공격의 현재성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인데요. 눈앞에 좀비가 아무리 자신을 위협하고 있어도 이 좀비가 지금 현재 자신을 물어뜯고 있지 않다면 침해의 현재성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즉, 지금 당장 자신을 공격하고 있지 않고 그냥 옆에서 서성대는, 혹은 자신을 쫓아오는 좀비를 죽이는 행위, 또는 딱히 자신을 위협하지 않고 멀리 있는 좀비를 죽이는 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될 확률이 더욱 희박하다 할 수 있습니다. Holy shit. You got him.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말도 안 되는 논쟁이지만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사망 징후를 찾을 수 없는 바이러스성 좀비를 죽이는 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받지 못하고 살인죄가 될 가능성이 다분하다. 제가 내린 결론이긴 하지만 참 거시기 하네요. 이제 영상 처음에 드렸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만약 실제로 좀비 바이러스가 창궐해서 나와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좀비를 죽여야만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살인죄를 면하기 위해서 좀비들에게 굴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끝까지 살아남으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지금까지 빨간도깨비였습니다. 간다.